지난 시간에는 어머니였던 지소태후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백제, 성왕, 또 위덕왕이 그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때 두 나라는 동맹 이상으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더욱더 고구려를 몰아붙였고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팀킬입니다. 넌 뭘 좋아하니? 너 왜 그래 임마? 그런데 백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은밀히 고구려와 내통하면서 백제의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하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너 임마 뭐하는 자식이야? 양아치요. 양. 치. 신라와 백제는 시작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바도 남쪽의 동서의 자리에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두 나라였죠. 그러나 한때 두 나라는 동맹 이상으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바로 백제 동성왕 때였습니다. 아무튼 비왕 이후 백제와 신라는 서로 상기상조를 잘합니다. 비왕이 반란으로 죽고 이후에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가 구해주죠. 그러다 개로왕 때는 신라를 공격하는 고구려를 백제가 뒤에서 칩니다. 이것 때문에 장수왕이 열받아서 백제를 패니까 다시 신라가 구하러 옵니다. 물론 타이밍이 안 맞아 이미 개로왕이 죽었지만요. 이후에 신라군이 문주왕을 호위해 웅진까지 내려오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쿵짝 잘 맞는 동맹 더는 찾기 힘들 겁니다. 가야는 백제, 신라, 또 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을 지키려 한 반면 백제와 신라는 그저 이 교류를 빙자해 가야를 차지할 생각밖에 없었죠. 서로 입장이 이렇게 맞서다 보니 회의는 매번 결렬되고 맙니다. 결국 아라가야는 북쪽에 있던 결국 이 지도에는 보이지도 않는 고구려와 접촉해 백제를 공격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백제의 이 계획이 탄로나 버립니다. 너 미쳤구나? 이 소식을 들은 백제의 성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아라가야를 공격해 빈사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라가야는 이때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 560년경 신라에 병합되고 맙니다. 왜 맞기는 백제한테 맞아서 빈사상태가 됐는데 먹힌 건 신라한테 먹혔냐고요. 가야를 대표하던 금관가야가 이제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몇몇 소국들도 줄줄이 신라로 들어가죠. 이 아라가야를 제외하곤 가야 남부연맹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라가야를 박살낸 김에 아예 가야 전체를 먹어버리려던 백제 성왕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공격이 오히려 가야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신라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죠. 그러자 이번엔 백제의 성왕은 가야의 재건을 내세우며 무조건 자기들에게 협조하라고 가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백제가 가야에게 심한 갑질을 하고 여기에 가야 사람들이 자연스레 신라에 흡수되면서 백제와 신라의 사이는 서서히 어색해집니다. 게다가 버풍왕 때는 가야 땅에 신도시를 만들어 왕이 이곳을 순회한 일도 있었죠. 이때 왕위에 오른 백제 26대 성왕은 대단히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라도 신라지만 이때 백제는 고구려와 더더욱 심한 그런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라와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고구려와 더 심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때 신라마저 적으로 돌린다면 정말 백제는 한반도에서 고립돼서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성왕은 일단 신라의 화친을 요청하고 신라도 이 백제의 화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신라가 가야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 굳이 가야의 눈치를 볼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야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가야를 괴롭히는 백제의 눈치를 봤었겠죠. 548년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합니다. 독산성은 백제에게 있어 한강 이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 기지였는데요. 여길 잃으면은 앞으로 백제로서 고구려를 상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었죠. 성왕은 동맹을 맺은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했고 지소태후는 장군 주령에게 3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백제를 돕게 합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고 고구려군은 물러가죠. 자, 백제 신라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더욱더 고구려를 몰아붙였고요. 550년 1월 백제는 오랜만에 한성을 되찾습니다. 이어서 여기 도살성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1950년 9월 28일 우리가 서울을 수복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다고 해서 거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왔고 우리는 다시 일사후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양원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의 금현성을 점령하고요. 여기서 다시 고구려와 백제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백제와 동맹군이라 할 수 있는 신라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지소태우는 이때 이사부를 시켜서 고구려와 백제 양국군을 모두 공격하게 해서 금연 또 도살 두 성을 다 차지하게 합니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는 어쨌든 지금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싸우는 입장이니까 뭐 고구려를 공격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를 공격한다? 이건 한마디로 팀킬입니다. 넌 뭘 좋아하니? 너 왜 그래 임마? 같이 손잡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은 편을 때리는 짓이죠. 그러니 백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갑작스런 신라의 공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들 성들을 차지해버린 거죠. 아니 뭐 저런 새끼가 다 굉장히 양아치 같은 짓입니다. 당연히 백제로서는 신라에게 왜 그랬는지 따지고 또 필요할 때는 군사적인 공격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컸기에 신라에게 따질 틈도 없이 고구려군을 계속 몰아붙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6개의 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라도 이때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려 땅 10개 군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라가 더 이득이네요.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고구려는 북쪽에 돌궐이 침입해 백제, 신라와 도저히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갔던 것이고 돌궐이 물러가자 다시 남쪽으로 영토를 회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정말 본격적으로 양아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고구려와 내통하면서 백제의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국제사회란 게 냉정하다는 거는 알지만 신라의 이런 선택은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하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양아치 새끼야! 이 당시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제 동맹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백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맥없이 무너져갑니다. 아마 신라의 그런 계략을 처음부터 간파했었더라면은 신라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그런 팀킬에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신라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백제는 고구려부터 한성을 수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성은 물론 한강마저 신라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나제 동맹의 붕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백제가 신라에게 쉽게 복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열받죠. 당장이라도 가서 신라를 먼저 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고구려보다 신라를 더 치고 싶은 것이 백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에 고구려가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까지 적으로 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신라 왕실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신라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전 동성왕 때도 공주였던 보과 부인이 버풍왕의 왕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때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왕은 고구려는 물론 신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저 멀리 외를 끌어들여서 신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요. 554년 5월 외 수군 그리고 또 가야에 있었던 그런 반신라 세력이 있었겠죠. 이들까지 규합해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는데 신라 쪽에서는 한때 가야의 왕자였던 김무력, 훗날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김무력이 신라군으로 와서 합세합니다. 아마 가야의 왕자가 직접 신라군으로 합세했다는 소식에 대다수의 가야 유민들은 아마 신라 쪽으로 붙었을 겁니다. 이때 백제군의 선봉에는 왕자 위덕이 서 있었는데 성왕은 김무력이 합세했다는 소식에 아들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 자신이 직접 선봉대에 합류하려고 소수의 친위부대만을 이끌고 밤을 새워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미리 간파했었던 신라 복병에게 발각돼 결국 참살당하고 맙니다.
성왕이 죽자 백제군은 사기가 떨어져서 달아나고요. 신라는 백제군의 뒤를 공격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백제군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백제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신라에게 다시 한 성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성왕이 죽고 석 달 만에 고구려의 공격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때는 웅진마저 포위되고 말죠. 이때 양아치 신라는 멀리서 이런 백제를 쳐다보기만 하면서 자기들이 백제로부터 빼앗은 땅에 여러가지 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555년부터 558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이 작업이 이루어지죠. 자, 마치 지금이 신라 진흥왕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어머니였던 지소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백제 성왕 또 위덕왕이 그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신라에 대해서 이를 갈던 백제는 가야의 잔존 세력까지 부추겨 계속 신라를 공격합니다만 하늘은 이미 양아치가 된 신라의 편이었습니다. 백제는 계속 패하기만 하고 다시는 전성기를 누릴 수 없었죠. 이 결과 신라는 이렇게 한반도 남쪽에서는 가야, 중부에서는 한강, 그리고 한반도 북쪽으로는 함경도, 망령 지역까지 이르면서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가 잘 아는 6세기 신라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